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끊임없는 기업 네트워크 공격, DNS로 원천 봉쇄하기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변화가 많고 복잡한 기업인 네트워크의 통신 상태를 DNS 요청 모니터링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위협의 요소를 대응하고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한 DNS를 활용한 기업의 보안 강화법을 알려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한국법인의 신동곤 상무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한국법인에서 기술영업 팀장을 맡고 있는 신동곤입니다. 저는 2011년 9월에 아카마이 입사를 했고요. 아카마이가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CDN 업체의 선두업체인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지금은 미디어나 웹뿐만 아니라 이 보안 쪽, 특히 엔터프라이즈 보안까지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보안 업체로 기억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강의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강의는요, 사실 저는 강의라고 얘기하고 싶기보다는 이렇게 마켓이나 아니면 보안의 트렌드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아카마에서는 어떻게 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해결을 해 드리겠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객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써 먹으면 아니면 이렇게 방어를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전달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간의 웨비나 진행을 한 후에 10분 동안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웨비나 도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가 끝난 후에 질문해 주신 중에서 소중한 질문들 몇 개를 뽑아서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품도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석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 3분을 추첨해서 고급 자동 우산과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20분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끊임없는 기업 네트워크 공격 DNS로 원천 봉쇄하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무님, 네. 요즘 최근 들어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은 기업에 있는 내부에서 외부로 들어가는 트래픽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보통 인사이드 아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제로 트러스트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렵게 얘기하기보다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남북 대치를 했을 때 보면 군비 증강을 하지 않습니까? 탱크 늘리고 그 다음에 총 아니면은 그런 무기들의 양을 늘리는 게 기존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 공격을 방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디도스에 대한 공격 트래픽은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공격의 양이나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는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뒤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예전에 간첩 생각하실 수가 있죠. 제가 나이가 좀 든 것처럼 보이지만 스파이들이 보면 안에서 밖으로 정보를 계속 빼서 내보내죠. 이 인사이드 아웃이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저희 업무 환경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심을 많이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조사한 몇 개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건들, 그 기업에서 데이터 유출 사건들을 보시면 보통 평균 한 40억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해요. 한번 사고가 나면 뭐 이렇게 많이 들겠냐 싶지만 장비도 다 다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정부에서 지정한 벌금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들, 직원들의 교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사실 기업의 데이터 유출 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트렌드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 유출 시도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멀웨어라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바이러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멀웨어나 아니면은 그렇게 악성 코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일어난 그 데이터 유출 사건들을 봤더니 51% 이상이 이 멀웨어라는 거랑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머레어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기존의 솔루션이 없었느냐? 당연히 다 방어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 이렇게 좀 변화된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디도스가 주 공격이고 아니면 그 공격하는 대상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라 이 머레어도 불특정 다수들을 많이 공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머레어의 90% 이상이 특정 고객을 표적을 삼아서 표적화 공격을 하기 위해 머레어도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 방어하는 쪽에서는 그게 방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말씀하셨을 때 90%에 달하는 그런 머레어들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기업을 겨냥한다고 하셨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에 도표를 보시면 이 표적형 공격이라는 게 어떻게 증가를 했고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버라이즌의 2017년 데이터인데요. 데이터 브리치, 그러니까 기업의 데이터 유출건에 대해서 보시면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게 소셜 공격, 사회적 공격 기법이라고 하죠.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뭐 게이트 테일링이라고도 불리우는 남의 회사 사무실에 직원들 들어갈 때 뒤에 따라 들어가서 쓰레기통 뒤지고 그 사람들 패스워드가 뭔지 알아내고 견눈질로 알아내고, 사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벌어지고요.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킹이 있고 머레어가 있는데 이 머레어도 불특정으로 그렇게 뿌리게 되면 그러니까 차단이 많이 되니까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그 기업에 어떤 인프라를 쓰고 있고 어떤 서버들이 있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 취약점을 찾아서 그 취약점을 가지고 머레어를 만들어 심는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공격의 목적이 바뀐 거랑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특히 이제 뉴스 같은 데서 이 보안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상화폐도 굉장히 붐이었고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머레어에 의한 공격들, 랜섬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사이버 어택이 얼마나 우리 기업들의 존속성과 그들의 그 영업을 방해를 하고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극명한 데이터들이 이미 우리 주위에서 매체들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머레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최근에 들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머레어 하면 바이러스 그리고 안티바이러스라고 하는 한국에도 뭐 안티바이러스 업체가 있고 여러 가지들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감염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업무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나갈 때는 그 PC를 들고 나가는 게 거의 허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오고 계신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보면 집에서도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아니면 컵숍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출장을 가거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내가 오피스 쪽 중심으로 그리고 기업 사업장 중심으로 방어를 할 때는 보통 온프레미즈라고 하는 장비를 사무실에 들어오는 IT 인프라스트럭처 앞에 놓고 파이어월 두고 웹 파이어월 두고 여러 가지 IPS, IDS들을 두면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물리적으로도 이 보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디바이스의 다양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핸드폰, 요즘에 스마트폰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으신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미 저희한테는 스케줄러가 됐고 이메일을 볼 수 있는 메일 체커가 됐고 심지어는 회사 사이트에 접속하는 브라우징 역할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업무에 활용을 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 디바이스들의 다 엔드포인트라고 불리우는 안티바이러스나 뭐 여러 가지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게 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비용 그리고 숙제로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근데 사실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의 필터링 기법이라든지 또 엔드포인트 솔루션에 대한 엔드포인트 방식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이제 기존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그너처 기반의 파이어월, 뭐 IPS, IDS 장비들이 있을 거고요. 인프라스트럭처, 특히 온프레미스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디바이스 관점의 엔드포인트라고 불리우는, 저희 뭐 보통 백신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성과 일관성 사이에 좀 문제는 있고요.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것은 이 시그너처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시그너처는 결국에 패턴 매치 기법이거든요.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그 공격이 밝혀지면 거기에 맞는 패턴을 보통 64바이트나 뭐 최근 128바이트로 만들어서 이 DB를 기반으로 들어오는 공격 혹은 통신의 어떤 트래픽들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게 시그너처 기반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종, 머레어나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 이 패턴 매치를 피해가는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중간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조금만 바꿔도 이 시그너처 기반에서는 인식하기가 사실 어려워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탐지까지의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보면 어떤 공격이 오면 공격을 일단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 감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실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심지어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 머레어가 감염이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밝혀내지 못했었다고 해요. 외부에서 오디트를 하거나 그러다 밝혀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일단 그게 밝혀지면 그게 안티바이러스를 하는 그 엔드포인트 업체들에서 거기에 대한 시그너처를 만들고 그걸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그걸 다시 받아서 패치를 하고 이제 그 방어 그런 특별한 공격들에 대한 방어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통상 이 시간이 205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CV 같은 어떤 그 벌러러빌리티가 발생을 하면 그런 건 빨리빨리 패치가 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만들어낸 걸 누가 감지를 해서 누가 그 업체에게 리포팅을 하고 그 업체에서는 얼마나 빨리 만들어서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지 이 사이클을 봤을 때는 이 효율성과 일관성 사이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엔드포인트 입장에서는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시그너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설치를 하고 새로 나온 그 패치를 이렇게 인스톨을 시켜야 되는데요. 사실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해도 그 시차들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 중에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공용으로 쓰는 서버나 PC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관리가 좀 소홀해질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DNS 자체가 갖고 있는 취약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게 레이어 3, 4에서 볼 수 있는 공격이 아니라서, 특히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라서 이제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라는 CNC 서버로 접속하는 거라든지 데이터 익스필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유출에 관련된 DN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땅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뭐 제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업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니까 DNS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업의 네트워크랑 DNS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전에 저는 DNS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DNS는 저희가 너무 익숙한 프로토콜이죠. 도메인 네임 서비스이고, 이거는 팀 버너스리께서 인터넷을 처음에 만드시면서 그 호스트 파일에다가 적어넣기 시작하던 게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으로 변경된 건 IT 쪽에 계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 DNS가 사실 리커시브 DNS라는 부분은 통상 좀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소리테이티브 DNS랑 리커시브 DNS라는 두 개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리커시브 DNS인데요. 저희가 인터넷에 가입을 하거나 하면은 ISP에서 그 모뎀과 함께 DHCP를 통해서 DNS 서버 주소를 하나 주죠. 그리고 그 DNS 서버가 마치 심부름꾼 역할을 해서, 예를 들면 제가 www.전자신문.net 아니면 .com 이렇게 접속을 하려고 요청을 하면 사실은 제 컴퓨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죠. 어떤 IP 주소를 써야 될지. 갖고 있는 거는 도메인 주소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DNS 서버, 그러니까 리커시브 DNS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 그게 인터넷상에 있는 네임 서버들로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 뒤에서부터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닷컴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이 루트 DNS 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 TLD라는 건 탑 레벨 도메인 서버입니다. 그래서 탑 레벨의 도메인 네임은 예를 들면 이그젠플, 보통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누군가 대신 루트도 물어보고 TLD도 물어보고 하는 거를 이제 리커시브, 재귀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이 역할을 요 리모트에 있는 리커시브 DNS 서버가 해주고요. 종국에는 그 example.com을 관장하고 있는 이 authoritative DNS 서버,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IP 주소를 직접 갖고 있는 서버가 응답을 해주면 그거를 리커시브 DNS 받아서 한 번에 이쪽 처음에 요청했던 엔드 유저한테 전달을 하는 게 이 리커시브 DNS입니다. authoritative DNS는 약간 이제 별도의 얘기라서 제가 오늘은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변환을 받은 IP 주소로 변환받은 그 주소를 가지고 실제 패킷은 DNS가 아닌 이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상에 있는 서버들, 서비스들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가정과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저희 통신을 할 때는 DNS라는 게 필요하고 DNS를 통해서 IP 주소로 변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기업은 리커시브 DNS를 갖고 있고요. 보통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리커시브 DNS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보통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쓰지 않으시는 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저희 옆에 오랫동안 처음부터 같이 와 있었던 공기와 같은 존재라서 그리고 이 깡통 같은 제가 심부름꾼 DNS라고 표현하는 이 리커시브 DNS가 과연 얼마나 위험한 게 있겠어 아니면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간과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그리고 DNS의 공격 패턴들을 통해서 이 DNS를 통해서 기업 보안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DNS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첫 번째는 그 CNC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해커가 인터넷상에 서버를 한 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조종을 하는 거죠. 뭘 조종하냐면 그 각각 감염되어 있는 좀비 PC, 즉 머려가 감염이 되어 있는 PC들을 원격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복기가 있어서 얘네들이 아무 통신도 없이 가만히 있고 실제로 나쁜 그 비헤이비어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랜섬웨어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제가 협박을 하고 이 공격을 당하는 쪽에서 저한테 금전적인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때 저는 커맨드 컨트롤 서버를 통해서 좀비 PC 혹은 그 감염되어 있는 머레어 쪽에 있는 데이터를 파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액션 자체를 취하게끔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머레어는 누군가의 조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 머레어들도 91% 정도가 이 리커시브 DNS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심부름꾼 DNS를 통해서 그 CNC 서버의 도메인 주소로 접속을 하는 거죠. 만약에 CNC 서버가 IP 주소로 되어 있으면 오히려 저희한테 편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되어 있으면 변경을 못하는 하드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어월 같은 데서 막아버리면 통신이 딱 막히는 거죠. 그러면 마치 시한폭탄에서 그 트리거를 하는 그 기폭 장치를 제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들도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아서 도메인 서버를 두고 IP를 계속 바꿔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업은 레이어 7 장비를 그렇게 많이들 적용을 하시진 않기 때문에 이 레이어 3랑 4를 쓴다는 건 IP 주소와 포트 번호까지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NS로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필터링 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이 아카마 ETP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행위 기반 비정상 도메인 탐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에 생성됐다 사라지는 그런 DNS들, 그리고 다수의 네임 서버들, 도메인들을 갖고 있는 DNS 쿼리들, 이런 것들, 그리고 도메인 이름 자체에 대한 어휘 분석을 해서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패스트 플럭스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에서 예를 들면 그 IP 레졸루션이 된 DNS로
찾아낸 IP 주소를 막을 거 아니에요. 얘랑 통신을 못하게. 그거를 해커 입장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프락시 서버들을 두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할당을 합니다. 굉장히 짧은 주기로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공격이 들어온 머레어닷컴 딱 보고서는 1.1.1.1을 보고 파이어볼에 놓고서는 여긴 차단 막았어요. 근데 20초 후에 아니면은 1분 후에 그게 2.2.2.2로 바꾸면 제가 방어를 해놓은 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놓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패스트 플럭스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고, 기존 장비, 그다음 기존 솔루션으로는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카마이에서는 ETP에서 이 공격에 사용됐던 정과 관리죠. 그런 IP 주소들을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약에 패스트 플럭스 네트워크에 사용됐던 IP들이면 자동으로 저희가 감지를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DNS 쿼리를 이용한 데이터 유출이에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좀 특이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은 보통의 그 데이터 유출을 해낼 때 DNS로 CNC 서버를 알아내고 실제 패킷은 그 서버 쪽으로 데이터 페이로드를 통해서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DNS 요청을 할 때 DNS 요청 앞부분에, 그러니까 서버의 보통 그 호스트 네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데이터를 인크립션해서 막 집어넣고 보내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눈으로 보면은 금방 이런 비정상적인 DNS 요청이 있지? 라고 보겠지만, 아까 초반에 그 트렌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DNS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DNS 요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24시간 그런 걸 다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의 데이터를 빼내는 그런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행위 기반으로 좀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DNS 쿼리가 너무 많은 경우, 사실 DNS도 캐싱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데 데이터를 빼내기 위해서 많은 그 패킷과 트래픽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보여진다든지, 아니면 서브 도메인이라는 건 예를 들면 example.com 밑에 www도 있고 메일도 있고 메일 example.com 이런 식으로 서브 도메인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많아야 20개에서 30개 정도가 보통 되겠죠. 서비스 개수, 애플리케이션 개수 정도 되니까요. 이게 100개, 200개 굉장히 많은 경우라면 누군가는 그걸 탐지를 해서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알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도메인 제너레이션 알고리즘 탐지 기법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로컬 리커시브 DNS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아카마이 ETP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네. 이 아카마이 ETP 솔루션은 그러면 어떤 솔루션인가요? 네, 아카마이 ETP, Enterprise Threat Protector라는 제품에 대한 개요를 보시면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리커시브 DNS의 설명들, 그리고 그걸 만약 알고 계시면 이런 간단한 솔루션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깡통 같은 이 리커시브 DNS, 어차피 그 통신사가 주는 리커시브 DNS를 기업이든 개인이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흐름상에 그 첫 번째 프린트를 아카마이 쪽에 리커시브 DNS로 돌리기만 하시면 거기에 아카마이가 갖고 있는 보안에 대한 인텔리전스, 즉 어떤 공격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유해한 사이트로의 접속과 그렇지 않은 거를 구분을 해서 방어를 하건 워닝을 드리건 아니면 더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드린 설명만으로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걸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리커시브 DNS 서버들을 전 세계에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요청을 받고 리커시브 DNS 서버를 고객사 근처에 설치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카마이는 이미 그 CDN,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하면서 24만 대 이상의 서버와 1100군데 이상의 네트워크를 이미 다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이 리커시브 DNS 서버를 다 이미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리커시브 DNS 서버에 붙도록 이미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몸통 같은 인프라 같은 건데요.
구글 DNS를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8.8.8.8을 쓰기도 하는, 거기도 비슷하게 애니캐스트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리커시브 DNS 서버를 제공하는데 거의 비슷한 거를 몸통에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인텔리전스입니다. 브레인에 해당되는 그 인텔리전스인데, 그런 인프라가 있어도 글로 들어온 이후에 이게 유해한 트래픽인지 아닌지 어떤 공격인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거고요. 아카마이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웹 트래픽의 30%를 저희가 서빙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인 즉슨 웹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DNS를 항상 쓸 수밖에 없고, CDN 쪽에서는 DNS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DNS 이미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양이 1,500만 개, 1억 5천만 개 이상의 그 DNS 쿼리를 매일매일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KSD나 뭐 저희 그 웹 시큐리티 제품 같은 게 상용화 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인 저희 쪽 데이터베이스와 뭐 서드 파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설치를 하고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그런 어떤 포탈 같은 UI가 필요한데요. 요거는 아카마이에 통합되어 있는 포탈을 통해서 설치도 원격에서 아무리 그 설치를 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많아도 그냥 인터넷상으로 쉽게 설치를 하실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합 관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UI 쪽에 해당하는 포탈,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TP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뒷부분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특장점 중에 하나는 정말 빠른 설치, 5분 이내에 설치를 해서 예를 들면 공격이 딱 있는 걸 알게 되면 5분 안에 방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솔루션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아카마이가 가진 좋은 인프라가 ETP 솔루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 ETP 솔루션이 동작하고 있는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고 있나요? 네,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ETP의 동작 원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를 이제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다시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안에 있는 임직원이 어떤 외부에 있는 사이트, 인터넷상에 있는 사이트들에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 비디오 사이트, 뭐 유튜브 같은 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 같은 포탈, 정보 검색을 위한 걸 수도 있고요. 뭐 때로는 어떤 그 피싱을 위한 이메일이나 딴 걸 받고 잘못 눌러서 피싱 사이트나 아니면은 머리어랑 관련되어 있는 CNC 서버로 자기가 알게 모르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DNS 리퀘스트가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출발을 해서 그쪽에 액티브 디렉토리나 아니면 리커시브 DNS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아카마이 ETP에 있는 리커시브 DNS 플랫폼,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그 중에 하나로 이 요청이 가게 되고요. 이 요청을 받자마자 이 ETP는 자기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 인텔리전스, 아까 말씀드린 CSI, 그리고 그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관리 포탈, 여기 연동되는 쪽을 통해서 이 트래픽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이 지금 이 중에 있는 어떤 피싱 사이트나 아니면 머리어 사이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만약에 맞으면 이 루트 DNS부터 뭐 이 부분까지를 전부 대신 리커시브하게 요청을 해서 받아다가 만약에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차단을 해버리고요. 차단을 하면 처음에 요청했던 사용자는 DNS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죠. 보통은 이렇게 하면 너무 불친절하니까 저희가 리다이렉션을 걸거나 아니면은 지금 접속하려는 사이트가 위험하다라는 페이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원들은 내가 지금 접속하려던 그 사이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접속을 못 하는구나. 그리고 엔드포인트에 뭔가를 내가 패치를 해야 되면 이걸 해야겠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원래 인터넷에 있는 그 업무를 위해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게 되고요. 특정 목적으로 리다이렉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적을 해서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를 내가 좀 더 딥다이브를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차단을 해버리면 더 이상 통신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위협이 있는지 감염이 있는지 보고 싶을 때는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P의 동작 원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네.
결국은 리커시브 DNS에다가 CSI, 결국은 클라우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를 탑재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 네. CSI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아카마이 CSI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미국 드라마에도 CSI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친숙한 용어지만 사실 내용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카마이 데이터, 그 다음에 서드파티 데이터, 퍼블릭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일단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한테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0개 이상의 DNS 쿼리와 그 30% 이상의 웹 트래픽에서 나오는 인텔리전스들을 일단 데이터베이스로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드파티 데이터를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보안 장치처럼 다른 이제 협력 업체들과 함께 서드파티에서 발견된 새로운 벌러러빌리티나 아니면 보안 위협들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저희가 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퍼블릭 데이터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S 레지스트라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후이즈 같은 도메인 정보에 대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계속 저희가 내부로 그 DB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후이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도메인 이름을 등록을 할 때에는 내가 서버를 어떤 걸 갖고 있는지 IP 주소와 목적과 관리자와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트렌드도 찾아내고 패턴도 만들어내고 분석 자동화도 하고 그 데이터 사이언스도 적용을 해서 이 인텔리전스라는 실시간으로 보안 공격이 들어오는 거를 방어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뇌는 클라우드 상에서 같이 이 아까 말씀드렸던 몸통과 붙어서 실제 들어오는 그 DNS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할 때 가장 그 중요한 근간을 해주는 그러한 저희 컴포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별도로 팔지는 않고요. 원래 아카마이 보안 제품 중에는 클라우드 레퓨테이션이라고 별도로 판매도 하는데 여기에서의 목적은 리커시브 DNS의 브레인 역할을 하게끔만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ETP 솔루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기능적인 부분을 좀 요약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 ETP를 설치를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제가 말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P라는 그 지금 이 하나의 그 필터를 하는 방화벽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클라우드 상에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CSI라고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분류, 카테고리와 어떤 사이트들은 뭐 이렇게 분류를 한다. 예를 들면 성인 사이트냐, 뭐 도박 사이트냐 뭐냐는 아카마이가 다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이트는 내가 접속을 해도 되고 어떤 사이트는 접속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기업 환경에 맞게 맞추셔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허용을 할 건지 아닐지 이런 설정들을 클라우드 상에 먼저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아카마이가 대신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간단해서 대부분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계정을 드리고 나면 그 저희 아카마이의 관제 포탈이라고 되어 있는 루나 포탈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거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한 사업장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사용할 거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클릭을 통해서 따라가시면 DNS 주소가 하나 탁 튀어나옵니다. 그거는 리커시브 DNS 서버의 주소고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리커시브 DNS 서버 주소 대신에 그걸 치환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업들은 가정과 다르게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걸 많이들 사용하세요. 아니면 라이트웨이트 같은 LDAP 같은 걸 쓰시기도 하고요. 그냥 리커시브 DNS 바인드 서버 같은 걸 쓰시기도 하는데 그 목적은 보통 기업은 인터널 DNS랑 익스터널 DNS가 분리가 됩니다. 퍼블릭상에 있는 뭐 네이버, 구글 이런 데도 찾아야 되지만 인트라넷에 있는 뭐 예를 들면 파트너 포탈 뭐 아니면 ERP, example.com 이런 데들은 외부에서는 DNS로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아요. 보통 기업 보안 때문에 이 인트라넷에 있는 내 기업의 임직원들한테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보통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나 이런 거에 섞어서 쓰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카마이에 있는 ETP 주소로 곧바로 바꾸시면 인터널 DNS 서버를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DNS 포워드 같은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터널 DNS는 처리를 하고
이게 익스터널인 경우에 어디로 밖으로 빼야 되는지에 대한 설정인데요. 그것만 간단히 해주시면 클라우드상에 다 구현을 해놓은 그런 정책과 ETP 이 클라우드가 곧바로 기업과 연동이 됩니다. 기존 솔루션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보안 솔루션 하나를 기업에 드리기 위해서는 물론 RFP부터 발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BMT도 해야 되고요. 일단 문제는 어떤 물리적인 장비가 이 기업의 환경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버추얼 머신을 만들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호환성, CM 인테그레이션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 그리고 많은 인원들과 노력들을 써야 되는 게 현실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ETP 같은 경우에는 그저 한 사람이 클릭 몇 번을 하면 클라우드상에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 완벽히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 있는 DNS에서 살짝 그 설정을 바꿔버리면은 곧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솔루션이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30분 이내에 이런 설정부터 구축까지를 끝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관제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제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그래프라든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트래픽 보이고 하는 이런 그래프들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보안에 대한 그 관제 그래프는 느낌이 어떠냐면 비행기 조종석 같아요. 대시보드가 너무 많고 세상에 그 많은 공격 패턴들 CV부터 시작해서 벌러러빌리티를 제가 어떻게 다 알고 그 기업에 그 정도 보안팀을 꾸릴 수 있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아카마이 ETP 이 관제 시스템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동차 대시보드와 같아서 지금 어떤 공격들 그리고 내가 DNS를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장 중에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그 요청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도메인별로 어떤 공격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허용하지 않은 사이트로 접속하려는 시도가 있는지 딱 이 정도 중요한 관리 지표들만 가지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축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각 종류별로 어떤 트래픽이 들어왔는지를 보실 수 있고 과거 데이터까지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좀 흥미로운 건데요. 스렛 애널리시스라는 거를 하나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제로데이 어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새로 내가 잘 모르던 공격이 들어오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얘는 뭐야? 그러면 그거를 찾아보려면 인터넷 서핑을 하고 막 고생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 포탈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넣으시면 얘가 과거에 CNC 서버 쪽에 어떤 그 디도스에 사용이 됐었는지 아닌지 머레어에 사용이 됐었는지 아닌지 그 이력 정보랑 누가 소유하고 있고 이런 기초적인 정보들을 그 즉각적으로 보실 수 있어서 관리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아주 큰 보안팀을 꾸리고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정말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하는 게 이 툴입니다. 네, 이 ETP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고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길게 다양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렇게 한 서너 가지 특징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ETP에 대한 기능 요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장황하다 보니 옆에서 이양선 주관님도 이렇게 막 손짓을 좀 주시고 하셨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업 내부에 감염된 머레어가 CNC 서버,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로 접속하는 걸 차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는 피싱이나 파밍 같은 유해 사이트들로의 접속을 차단을 해드립니다. 이게 기업에 있는 임직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이 아니라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혹시 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을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아까 그 세 가지 DJ도 말씀드렸던 도메인 제너레이션 알고리즘과 같은 DNS 프로토콜을 사용한 기업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AUP라고 하는 건데요. Acceptable User Policy라는 거는 어떤 기업들에서는 웹프락치 같은 걸 통해서 쓰시기도 하는데 보면은 기업이 접속할 수 있는 업무 용도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인 사이트는 아니면은 갬블링 사이트,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접촉할 일이 없으시죠. 근데 이걸 차단해 놓지 않으면
해커들이 어떤 금전적인 목적으로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두 사이트에 대한 광고 같은 것들이거든요. 스파이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회사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차단을 하실 수 있는 게 ETP의 기능이고요. 설치가 클라우드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무리 많아도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설치 관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기능 네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 좋은데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내지는 그곳에서는 어떤 효과를 받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혹시 고객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두 개적인 아주 대표적인 고객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이 보안 쪽은 잘 아시다시피 고객 쪽에서 동의를 해주시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공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국 동남부의 케이스인데 이거는 저는 뭐 한국의 어떤 기업도 다 동일한 지금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미국은 금융 쪽에서 이 보안에 대한 그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CISO나 아니면 CEO나 그 전체적인 보안팀이 정말 자부심이 강한 팀이었어요. 아카마이 CDN 쪽에 기존 고객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할 거 다 했고, 이제 더 이상의 공격은 있을 수도 없어 라고 하는 차에 이제 저희 어카운트 팀이 이 ETP 제품을 소개한 거죠. 혹시 DNS도 보고 계신가요? 이거 한번 저희가 트라이얼을 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건강검진처럼 해보시겠어요? 라고 하고 걸었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머레어가 감염된 상태로 있는 거가 밝혀졌고요. 그래서 회사가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계약을 하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더 분석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ETP에서 앞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그 부하를 줄여주고 일단 그 제로데이 어택에 가까운 최근에 있는 가장 트렌디한 그 공격들을 걸러주면서 또 하나의 반사의 이익은 뒤쪽에 인프라에 더 투자하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코스트 절감도 하실 수 있는, 비용 절감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금융 고객사가 저희 ETP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뉴스라는 그 인터넷 뉴스를 편집하고 하는 이거는 퍼블릭 오픈이 되어 있는 데인데 비슷한 이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ETP를 적용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객 사례는 AUP, 그러니까 Acceptable User Policy에 관련된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리테일러라고 하죠. 이제 소매나 도매 쪽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한국도 이제 마트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는 재래시장보다는 마트에 가서들 많이 구매도 하고 일단 그냥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됐는데요. 실제 이 미국에 있는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점포들, 체인점들이 있고 여기는 브랜드의 전략 자체가 가족 친화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 와이파이 제공하고 이제 디바이스들이 좀 배치가 돼 있었던 거죠. 컴퓨터나 여러 가지가. 청소년들이 몇 명이 이 사이트에 그런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성인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러면 보통 감염이 되고 이제 그 사이트에서 나와도 브라우저만 띄우면 계속 들어가는 거죠. 엄마 아빠 손잡고 한 가족이 와서 봤는데 이제 더 이상 여긴 안전하거나 그런 장소가 아닌 거죠. 부모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그리고 이 지금 마트에서는 프리 와이파이를 제공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내 애들이 내가 쇼핑하는 동안 뭐 이런 데 접속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고객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IT팀한테 빨리 이걸 처리하라고 했더니 결국의 방법은 와서 포맷을 하고 OS를 다시 까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 엔드포인트 가지고 잡아지지도 않고 또 하나 문제점은 여기가 굉장히 많은 점포들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점포마다 그런 장비들을 집어넣는다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IT를 관리하는 직원도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도 여기도 아카마의 CDN 또 고객이셨어요. 그래서 ETP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들으시고 이제 곧바로 검토와 즉시 ETP를 적용을 해서 그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차단을 다 하셨고 전 점포로 확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리테일 비즈니스 쪽에서 AUP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인데 특히 이제 한국 기업 중에서도 프리 와이파이를 제공하시는 쪽은 프리 와이파이는 그냥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회사도 이제 게스트 와이파이를 제공을 하지만 여기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저희 고객이나 아니면 파트너가 뭐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감염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AUP를 어떤 긍정적인 측면, 감시나 통제가 아닌 그런 보호 측면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고객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재미있는 사례 잘 들었는데요.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성공을 하려면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고객들에게 좋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비즈니스 성공 효과를 보려면은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보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무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기업이 이제 보안 문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악영향들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업들이 보안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DNS를 살펴보아야 할 어떤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그러니까 권장을 드리고 싶은 거는 ETP 제품을 트라이얼을 신청하신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마치 병원에 가서 MRI나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한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만큼의 머레어가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이트들로만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이트로 접속하는 AUP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저빌리티를 확보하시는 가시성을 갖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뭐 프리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약 파는 것 같고 하니까요. 그래서 DNS 쪽에 자가 진단 비슷하게 좀 보실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트를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리커시브 DNS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요청이 발생하는지. 통상적으로 이 기업 그리고 리커시브 DNS에도 캐시라는 게 있어서 적정량 그리고 항상 그 비슷한 양의 리커시브 DNS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갑자기 급증하거나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도메인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이나 기업 데이터 유출, CNC 서버와의 통신을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징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커시브 DNS 요청 수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점검을 하실 때 지금 비정상적인 DNS 트래픽이 어떻게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혹시 내가 안 보고 있는 거는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커시브 DNS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을 인지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도메인 DNS의 리퀘스트 자체 이 자체를 통해서 나가는 데이터 유출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공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공격이 있으면 이걸 얼마 만에 처리를 하고 완화할 수 있는지 저희가 보안 쪽에서는 TTM이라고 하는 타임 투 미티게이션이죠. 이게 만약에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면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몇 초 안에 아니면은 몇 분 안에 방어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확보하고 계신지 적어도 정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DNS가 그냥 심부름꾼 역할로 깡통처럼 그냥 1980년대부터 인터넷 초창기부터 있던 옆에 있던 리커시브 DNS가 아니라 기업에서 정말 보안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그 보안 강화를 할 수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안의 한 계층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보안 담당하시는 그리고 기업의 인프라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이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상무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관가했던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트래픽에 대한 보안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지식들도 얻게 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DNS의 중요성 많이 인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의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께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주신 질문들을 저희가 몇 가지를 지금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이동근님께서 네. 질문해 주셨는데요. ETP 적용 후에 실제 고객 사례
중에 눈에 띄는 어떤 뭐 개선 사항이라든지 개선 이점들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안 관점에서는 첫 번째로는 가시성 확보입니다. 특히 이제 DNS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감염되어 있거나 감염돼서 잠복기에 있는 상태의 머리어들이 외부로 어떤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개선되는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몸통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 리커시브 DNS를 애니캐스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놓은 이제 요거는 저희가 그 실제 고객 사례에서 많이 얻어내게 된 정보인데요. 이 리커시브 DNS를 통해서 실제 응답을 받는 그 퍼포먼스가 더 빨라진다라는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쪽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거는 ETP 제품의 그 주 목적이 보안 쪽이고 그거는 사이드 이펙트로 그러니까는 하나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라서 기본적인 이점은 가시성 확보, 그다음에 DNS를 통한 보안 통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질문을 김범성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오셨어요. 이제 보통 금융사 또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망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내부망, 네. 외부망 망분리를 하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도 그러니까 나누어지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러한 그 구성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아카마이 솔루션도 이렇게 분리 구성할 수 있는지. 네, 우리나라 이제 정부 시책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과 금융권이나 이쪽은 망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부망과 외부망이라는 걸로 분리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예전에 PC를 분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 PC라고 하더라도 버추얼 머신 아니면 싱클라이언트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의 특히 이제 금융권에 되는 고객 정보라든가 금융 정보들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거를 막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외부 쪽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접속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쪽 인프라, 지금 여기는 기존 기업이 갖고 있던 서버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임직원들을 보호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내부 데이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실제로는 망분리를 해놨지만 내부 데이터가 그러면 외부망을 접속할 때 그 환경에 있는 컴퓨터나 여기에 정말 없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리 망분리가 되어 있어도 이 솔루션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계속되는 질문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부 DNS보다는 외부 DNS에 대한 적용이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DNS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트라넷에서 사용되는 주소라서 사실 그 양이 많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불편하잖아요. 숫자를 다 외울 수 없어서 저만 해도 ERP나 아니면은 이제 커스터머 아카마이닷컴 이런 식으로 제 고객 관리를 위해서도 들어가는데, 보통 그렇게 사용되는 게 이제 내부 DN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런 지금 ETP는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갈 때도 결국에 외부에 있는 CNC 서버 혹은 외부에 있는 피싱 파밍 사이트랑 접속을 하기 때문에 외부 DNS에 적용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또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김수열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아카마이 ETP에 대한 해커의 공격이라든지 아니면은 ETP 시스템이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모든 솔루션들이 저런 그 장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보통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트워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중화 아니면은 DR 같은 디자스터 리커버리로 지역 이중화까지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또 이제 클라우드가 지금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카마이 솔루션들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제가 전 세계에 24만 대가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다 굉장히 고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P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몸통에 해당되는 리커시브 DNS 서버들은 애니캐스트를 사용해서 다 지역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ETP 서버를 하나 공격을 했을 때 다른 ETP 서버가 만약에 그 하나는 물리적으로 디도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다른 쪽에 대체가 되는, 페일오버가 되는 그 DNS 서버로 접속이 돼서 무중단 없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관리 포탈이라든가 아니면 그 들어가는 쪽도 사실은 저희가 다 그런 식으로 구성들이 되어 있어서, 이쪽은 딱 ETP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진 않지만요. 아카마이 쪽에 있는
CDN 그리고 아카마이에 있는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 해커들이 어노니머스 같은 해커들이 들어왔다가 아카마이 주소가 딱 IP 주소가 떨어지면 보통 포기하고 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프레스 릴리즈를 통해서도 많이 공유를 드렸는데요. 아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나루토나 홍길동 같은 거 보면 분신술하듯이 굉장히 많은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 내가 이 서버를 잡아서 공격을 해서 쓰러뜨린다 치더라도 뒤에 있는 99개가 돌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는 장애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저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행위 기반으로 지금 탐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행위 기반은 마찬가지로 이 공격은 끊임없고 또 굉장히 매번 시시각각 진화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행위 기반 자체도 DB 상태로 있으실 텐데, 그럼 그 DB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CSI의 일부가 그건데요. 그러니까 행위 기반 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에 어떤 하나의 정보고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사용됐던 IP의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 DB 형태로 정보가 제공이 돼서 어떤 공격이 왔을 때 IP를 보면 그 IP만 보고도 저희는 이게 과거에 그 나쁜 쪽이 프락시로 썼었는지 아니면 CNC 서버로 쓰였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제공이 되고, 또 하나는 그 패턴 자체 들어오는 하나하나의 트래픽이 아닌 어떤 단위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패턴.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측을 하고 어떤 기본 정책을 가지고 제공을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설명. 네. 그리고 또 혹시 다른 뒤에 질문들? 이제 많이 질문들을 지금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한 3가지 정도 더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아주 직접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토픽이라서 저희 지금 ETP 제품에 대해 트라이얼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를 질문을 해주시고, 사용료는 어떤 기반으로 과금되냐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 얘기는 저는 프리세일즈, 그러니까 기술 영업이라 너무 하고 싶은 얘기인데 꾹 참고 있었거든요. 여기 좀 더 기술적이고 보안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참았는데, 저희가 한 60일 정도까지 지금 무료 트라이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과금은 라이선스 기반입니다. 즉 동시 사용자가 몇 명이냐를 기준으로 과금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고비용이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시사점과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트렌드 상으로도 그렇고 이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DNS를 통한 인텔리전스를 끌어올리고 그러기 위한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는 게 보여서 질문하신 거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네요. 의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프리 트라이얼 60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한 질문 더 봐주시죠. 네. 중간에 이제 화이트리스트나 이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많은 답변들을 이미 저희 스태프들이 다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설치를 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에서도 약간 비슷한 게 있기는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을 하시거나 하면은 브랜치 오피스, 그러니까 지사들을 다 두시죠. 본사 말고. 그러면 그 지사를 보통 관리하실 때 거기에다가 라우터 넣고 IPS, IDS 넣고 이렇게 보안 장비를 구축하기는 정말 힘드시고요. 심지어는 웹 프락시 서버를 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얼마나 빨리 설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펙스, 오펙스 관점에서 계속 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없는지는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 통제 그리고 하나로 그 통합한 그런 관제를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안의 위협들을 조기에 감지해서 막아낼 수가 있고 좀 더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시로 변종돼서 나오는 랜섬웨어에 대한 탐지 기능은 자동 아니면 추가 설정을 하여야 하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나는 특별한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 이런 것만 커스텀으로 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저희 CSI라고 하는 거에는 사람도 포함이 돼서 거기에 그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아카마이에서 인수합병했던 회사들 얘기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제로콜, 앤서렉스, 그다음 노미넘이라는 회사를 계속 인수를 하고 작년 10월에 노미넘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거의 비슷한 리커시브 DNS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이쪽은 통신 사업자들, 그러니까 ISP들한테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한 20년 동안 해온 그쪽의 독보적인 회사였었습니다. 그걸 인수합병을 하면서 그쪽에 있었던 인텔리전스 그리고 그 노하우들을 지금 이 TP 솔루션이 결합이 되면서 이 아까 브레인 부분은 같이 그렇게 통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웨비나 동안에 질문을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답변에 또 열심히 동참해주신 답변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그 설문에 참여해주신 세 분을 추첨하여서 고급 자동 우산과 그리고 또 좋은 질문해주신 20분을 추첨하여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끝으로 웨비나 진행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이양선 주관님과 전자신문 오쇼TV 전자신문 울쇼TV 쪽에 감사를 드리고요. 생방송이 주는 이 압박감이 쉽지 않네요. 제가 다음에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부족하지만 최대한 그 어렵지 않게 그리고 소통을 하면서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쉬운 얘기들 그리고 쉽게 들으실 수 있는 얘기들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얻으시고 DNS를 관련된 보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끊임없는 기업 네트워크 공격 DNS로 원천 봉쇄하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문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